2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5-1-5 용해 현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탐구 목표는 용액, 용매, 용질의 개념과 용해 현상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냐? 자기 자신, 친구들, 그 다음 선생님께, 모든 사람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용액의 퍼센트 농도를 구할 수 있다. 혼자 구할 수 없는 친구들은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친구에게 물어보고, 잘하는 친구들은 친절하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생각 열기 문제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녹는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녹는다라는 것은 이렇게 두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는 혼자 녹는다.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두 가지가 섞여서 녹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녹는, 다시 말해서 얼음같이 얼음이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물로 변하는, 이렇게 상태 변화하는 것은 융해라고 하고요. 융해. 그러나 혼자 스스로 녹는 것이 아니라 설탕이 물에 섞여서 녹는 거죠. 이렇게 설탕이 물에 녹는다. 설탕 분자가 물 분자와 고르게 섞여서 녹는 이런 현상은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와 융해를 혼돈하지 않도록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용어 이해하기입니다. 자, 물질이 고유한 성질을 잃지 않고 고르게 섞이는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설탕이 물에 녹아서 보이지 않죠? 고르게 섞였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현상은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고르게 섞인 이런 혼합물을 뭐라고 하느냐? 용액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액은 균이라는 혼합물을 말하는 겁니다. 용액은 균이라는 혼합물. 그러면 다른 물질을 녹이는 물질은 무엇이냐? 용매라고 합니다. 용매. 그럼 다른 물질에 녹는 물질은 무엇이라냐? 용질이라고 하죠. 그러면 설탕이 물에 녹는다 그랬을 때 설탕은 고체잖아요. 물은 액체고, 이럴 때는 설탕이 고체인 물질이 물에 녹는 물질이기 때문에 설탕이 고체인 것이 용질, 그 다음에 물은 설탕을 녹였으니까 녹이는 물질 용매. 그러면 여러분, 액체와 액체가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용매와 용질을 구분할까요? 이럴 때는 양이 많은 것을 용매, 양이 적은 것을 용질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물은 소금을 녹이는 물질이니까 용매, 소금은 물에 녹는 물질이니까 용질, 소금물은 균일하게 섞여 있는 혼합물이니까 용액. 그 다음에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 이 현상을 용해라고 하죠. 그러면 용액의 성질은 어느 부분을 취해도 성질, 맛, 색깔이 똑같아야겠죠.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탕물이면 윗부분도 달아야 되고 아랫부분도 달아야겠죠. 그래서 그 이유는 용매 분자 사이에 용질 입자가 고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취해도 성질이 같게 됩니다. 거름종이로 걸러도 걸러지는 것이 없어야 되고요. 오랫동안 놓아두어도 가라앉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일 주스 같은 것은 오랫동안 가만히 내비두면 밑에 가라앉는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용액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사이다는 어느 부분을 취해도 맛이 똑같죠. 그래서 사이다라는 것은 이산화탄소와 설탕이 물에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부동액은 우리 예전에 배웠죠. 녹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어는 점을 낮추기 위해서 겨울에 차의 엔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어는 점을 낮춘 부동액, 물과 에틸렌 글라이콜이 고르게 섞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기는 균일하게 섞여 있는 거죠. 질소, 산소, 아르곤, 이산화탄소. 어느 부분에도 공기는 균일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용액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퍼센트 농도는 농도를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농도란 무엇이냐? 용액의 묽고 진한 정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액의 묽고 진한 정도를 농도.
그러면 진한 용액은 묽은 용액보다 같은 양의 용매 속에 뭐가 더 많냐면 용질 입자의 개수가 더 많게 되겠죠. 자, 진한 용액은 다시 말해서 이게 파란색이 용매라면 이 빨간색이 용질입니다. 연한 용액, 묽은 용액보다 훨씬 용질의 입자 빨간 개수가 훨씬 더 많죠. 자, 이런 것을 진한 거라고 하고, 그러면 용액 속에 얼마만큼 용질이 들어있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것을 농도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중학교 때 배우고요. 고등학교 가게 되면 몰 농도, 노르말 농도, ppm, ppb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그러면 퍼센트 농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용액 100g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시 용액 100g 속에 들어있는 녹아있는 용질의 그람 수.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퍼센트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 그러면 용액의 질량은 어떻게 구하느냐? 용질의 질량 더하기 용매의 질량을 용액의 질량이라고 하죠. 그래서 용질의 질량 더하기 용매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잘 주의 깊게 보아야 됩니다. 그 식초의 성분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퍼센트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변을 잘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물건 하나를 고르더라도 가격만 보지 말고 그 속에 국산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성분이 몇 퍼센트 들어있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그런 습관을 갖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퍼센트 농도를 구했으면 이 퍼센트 농도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친구와 같이 협동해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 용해현상의 원리를 잠깐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염화 나트륨은 물에 잘 녹잖아요. 설탕도 물에 잘 녹거든요. 그 잘 녹는 것을 용해가 잘 된다고 하는데요. 용해란 무엇이냐? 염화 나트륨이 왜 물에 잘 녹냐면,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게 물이거든요. 물 분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무엇이냐면 나트륨과 염소가 결합한 염화 나트륨이 되죠. 근데 소금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처음에 녹기 전에는. 근데 왜 녹냐면 소금과 물 분자 사이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력이 강해서 물 분자가 소금을 하나씩 이렇게 끄집어 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 끄집어 당겨서 인력이 강해서 소금 입자 사이사이로 물 분자가 다 균일하게 끼어 들어가서 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영어를 여기한다면 용질, 소금과 용매, 물 사이의 인력이 소금끼리, 소금은 소금 입자끼리 있으려고 하는 것보다 소금과 물 사이의 인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용해가 잘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는 용질은 소금이죠. 소금. 용매는 물입니다. 물과 소금 사이의 인력이 커서 소금 입자 하나하나를 다 떼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소금 입자끼리 뭉쳐 있으려고 하는 힘보다 물과 소금 입자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에 잘 용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염화나트륨 왜 기름에 녹지 않느냐? 용해가 안 되느냐? 여기서 기름은 용매고요. 염화나트륨은 소금입니다. 염화나트륨은 용질입니다. 그러면 용질과 소금과 용질인 소금과 용매인 물 사이의 인력이 소금끼리 붙어 있으려고 하는 인력보다 작기 때문에 이게 녹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이 이 소금 입자를 떼어놓으려고 하는데 소금 입자끼리 인력이 너무 강하니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으니까 소금은 소금끼리 있고 기름은 기름끼리 있으니까 녹지 않고 눈에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 위에서는 이 소금 입자를 물 입자가 다 떼어놓으니까 입자는 작으니까 그 입자들이 다 떨어지니까 용해가 되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자, 창의인성 문제입니다.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 물보다 우유를 마시잖아요.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 혓바닥에는 매운 음식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물을 마시면요. 매운 음식에 있는 캡사이신이 캡사이신 입자가 캡사이신 입자는 입자끼리 있으려고 하고 물은 물끼리. 그러니까 물이 캡사이신 입자를 끌어당기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유를 마시게 되면 우유라는 성분 용질은 그 캡사이신이라는 우유라는 이 용매는 캡사이신이라는 용질과의 사이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 캡사이신 혓바닥에 있는 캡사이신 입자를 끌어당기게 되지요. 그래서 우유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운맛을 없애는 데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엄마가 됐을 때 내 아이가 매운 음식을 먹고 맵다고 막 울 때 물을 건네주는 그런 멍청한 엄마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매운 음식을 먹었을 때는 우유를 아니면 뭐 있죠? 그 맛있는 요구르트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훨씬 더 매운맛을 쉽게 사라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용해현상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항상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그냥 허투루 보지 말고 항상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주의 깊게 관찰한 현상들을 잘 올바르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도전과제 해결하기입니다. 퍼센트 농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서로 물어보고 서로 가르쳐줘서 이 문제들을 모든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해결을 못하면 선생님께 모든별로 와서 질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공부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이고 서로 물어보고 서로 가르쳐주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그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더 생각의 폭, 이런 것들을 더 넓힐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고생 많았습니다.